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여주는 인선과 정체가는 복합적인 시그널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워싱턴 인사이더를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반유대인, 반동성애자 등 이슈로 가장 논란 있는 인물을 백악관 전략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넘버 2 인물은 당선자의 유대인 사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뒀다는 이유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부통령 지명과 인수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린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민과 오바마 케어, 동성애자 권리에 대해서는 기성 정치계와 오버랩되는 결정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낙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킵니다. 민주당과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아직 트럼프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당선자와 캠페인 매니저는 돈 받고 하는 전문 시위꾼들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시위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민주당은 주말이 되면서 왜 선거에서 졌는지에 대해 감을 잡아갑니다. 클린턴 후보는 연방 수사국장을 비난하지만 보수 띵크탱크 후보 인스티튜션은 소수를 대변하는 민주당 후보가 부패한 부자 속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캠페인 도중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신문 독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론조사 기구는 여론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곧 공화당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상했던 교수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31살의 공개적인 동성애자 한인이 3선 의원을 누르고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일과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는 세계 모든 언론이 주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내일도 또 이렇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는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45대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45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엿새가 지났는데도 아직 대다수 국민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우려합니다. 물론 차기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선출했었던 많은 분들은 지금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 그 마음 전해드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3명 가운데 1명은 트럼프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존 레논의 와이프인 그 오노 요코는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반응을 약 20초 길이에 소리 지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악 하는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소리 지름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수인종이 많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번진 반 트럼프 시위는 여전합니다. 학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공공연히 말했는데 뭘 하는 분위기로 철없는 어린이가 다른 소수인종 어린이에게 여러 가지 그 골림, 놀림, 차별적인 언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60미니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흑인과 라티노, 동성애자들이 지금 놀림받고 있다는데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자 그럴 줄 몰랐다. 나도 깜짝 놀랐다. 슬프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정말로 그 싫다. 나라를 위해서 화합하려고 대통령이 됐다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Stop it.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고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 역사에서 긍정적인 잠시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는 처음에는 지금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많은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시위대에 대해서 이제 돈 받고 하는 전문 시위꾼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약간 그 뒤로 물러섰고, 그렇지만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나의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면 언론이 이렇게 그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언론은 이중잣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매니저도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리더가 지금 시위대를 가라앉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주말에 워싱턴 DC를 다녀오신 그 한 한인 분께 들은 얘기인데, 지금 그 뉴저지 그쪽 지역에서 워싱턴 DC로 들어가는 그 열차 같은 것이 완전히 그 티켓이 매진됐다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축하하면서 뭐 관련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그만큼 이제 그 기쁨의 뭔가 환호성이라고 할까요? 기쁨으로 꽉 찬 열차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티켓이 매진됐을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대통령 당선자도 예상했었던 것보다 대통령직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에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목요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이 처리해야지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 받고는 크게 긴장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그날 이제 함께 백악관으로 들어갔었던 트럼프 팀이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그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웨스트 윙의 스태프들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떠나가야지 된다는 그런 것도 그 몰랐을 정도, 그만큼 이제 한 번도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목요일에 백악관 미팅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해준 얘기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와 군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그 트럼프 당선자가 원래 예정했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을 그 브리핑을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원래 그 생각했었던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더 많은 그 브리핑을 해줘야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갔다는 것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할지 윤곽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는 인수위원장이 뉴저지주의 크리스 크리스티에서 이제 부통령 당선자인 그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미국 언론이건 한국 언론이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브리지 게이트에 대해서 뭔가 그 측근들이 기소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뭐 영국의 그 텔레그래프 등을 포함한 많은 언론에서는 그 지금 대통령 당선자의 사위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무척 싫어한답니다. 아버지를 전에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어차피 기성이 아닌 기성 정치라든가 기성 모든 기반을 뒤집어 보자 하고 당선된 이 트럼프 그 당선자 주변에 결국은 기성 어떤 정치 이제 또 경제 기반자들이 딱 그 포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그 사위의 아버지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그런데 크리스 크리스티가 과거에 그 뉴저지의 검찰이었을 때 이 지금 그 트럼프 사위의 아버지가 탈세했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어떤 그 정치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해서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트럼프 사위의 아버지는 민주당을 후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그 트럼프의 사위가 크리스 크리스티가 어떤 곳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그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 자리도 내놨다는 얘기인데, 금요일에는 일단 그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트럼프 당선자는 가족과 사위를 포함해서 워싱턴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기업 변호사, 로비스트,
띵크탱크 학자들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4,000개 정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웃사이더로 자처해서 이제 그 대통령에 그 당선된 뒤에 이처럼 그 인사이더를 채우는 것, 가족들을 채우는 것, 이것도 역시 시작부터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선거 캠페인을 그 했었던 그 매니저가 얘기하기를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경험 없는 사람이 합니까? 이제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도 모순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경험이 있으면 뭐하냐? 클린턴의 경험 30년 나쁜 경험은 없는 게 낫다. 나는 새롭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당선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를 채워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 백악관 비서실장은 워싱턴의 인사이더인 그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그 당선 연설을 해서 마이크 앞으로 잠시 나오라고 해서 마이크를 그에게 줬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뭐 40대 중반도 아직 안 됐어요. 44살로 젊습니다. 근데 이 그 프리버스의 경우는 그 선거 내내 트럼프 당선자와 사이가 나빴던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아주 그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백악관에도 또 그 하원 의장에게도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우파 중에 우파인 공화당에서조차 이거 잘못된 인선이다 이렇게 그 비난하는 백악관의 그 수석 전략가면서 동시에 수석 고문 두 가지 자리를 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할까 하다가 너무 그 반대가 많아서 이렇게 그 두 가지 자리를 줬는데 스티브 배넌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동안 그 인터넷 그 매체를 가지고 브레이트바트라는 우파 매체 또 사실과 다른 것도 많이 그 유포했었고요. 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큰 그 힘을 썼는데 평소 반유대인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공화당의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는 사람입니다. 웹사이트 브레이트바트를 운영했던 이 인물에 대해서 민주당이지만 그 해리 리드 상원 대표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백악관 최고 자리에 오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KK단이 트럼프 당선자를 자신들의 챔피언이라고 말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브레이트바트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여러분 그 흑인 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와 연관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정치인을 포함해서 목사까지 숨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주정부 청사에서 그 연합기가 내려졌을 때 그때도 이 브레이트바트는 연합기를 계속 그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그 보도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브레이트바트 글은 보도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부인을 그 폭력한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전 부인에게 유대인들이 가는 그 학교에 내 딸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싸운 적도 있고, 또 공화당의 전략가가 얘기하기도 에나 그 나바로 씨가 얘기하기를 이 인물은 그야말로 백인 우월주의자에다가 반동성애자에다가 반유대인에다가 그야말로 그 복수에 가득 찬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비서실장에는 조금 그 온건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인사이더를 놓고, 그리고 또 다른 자리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스티브 배넌을 놓음으로써 어떤 그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할까요? 뉴욕타임스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 트럼프 당선자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했던 그런 것들이요. 뭐 작은 그 회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 그 제2인자 자리를 주지 않고 양쪽에 이렇게 줘서 전형적인 그 트럼프 스타일의 배치라고 표현들 하고 있는데, 라이벌 그 파워 구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일도 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큰 3명의 그 자녀와 그 둘째 딸만 빼고요. 딸 이방카와 2명의 아들, 그리고 이방카의 남편인 자레드 쿠슈너, 이 사람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다음 워싱턴의 제2의 인물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을 인수위원회 16명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16명 가운데 4명이면은 4×4=16, 4분의 1이잖아요. 이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자녀와 사위는 비즈니스하고도 연관되고 해서 이해 충돌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이번에도 루돌프 줄리아니 그 뉴욕 시장이 그도 역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뭐 장관 내지는 중요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해관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떨어진 데 뭐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클린턴 그 재단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면서 모든 재산 같은 것은 이제 그 트러스트에 집어넣고 자녀들이 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자녀와 사위까지 인수팀 16명에 4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서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국가 안보 그 정책에 관한 그런 그 팀은 아직까지 그 완전하게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봐야지 될 텐데 강성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당시에 유엔 대사로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을 가장 먼저 얘기했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보면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이민 같은 경우는 크고 아름답고 파워풀한 벽 크고 아름다운 문이 있는 이것은 이제 후보 때 했었던 얘기고 이제는 뭐 부분적으로 벽과 울타리를 쌓겠다. 범죄자 먼저 추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병력이 있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또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건강보험에 들어가게 하는 이 두 가지는 뭐 관심이 있다. 지키겠다는 그 정도 얘기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다 그게 끝난 일이기 때문에 no problem, 나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 트럼프 당선자의 얘기입니다. 나야 그 개인적인 시각은 뭐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처리한 것이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 그 두 가지 그 잣대를 본인 스스로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합헌이라고 판결한 낙태에 대해서는요. 로 앤 웨이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내가 반드시 그 낙태를 불법으로 다시 뒤집을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1973년도에야 미국도 낙태가 전국적으로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해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는 그렇게 될 경우 낙태하고 싶으면 낙태가 합법인 주로 가면 되지 주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는 연방에서는 1973년도 이전에는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주로 가거나 돈 있는 집 자녀는 다른 나라로 보내서 몰래 이제 낙태하고 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글쎄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한인분들이 이 트럼프가 옳다. 어떻게 그 낙태를 인간으로서 생명을 낙태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그냥 저는 여자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남자십니다. 60대이건 70대이건 40대이건 20대이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임신 가능한 연령의 그런 그 자녀, 딸과 아들을 두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가가 이렇게 꼭 뭐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는 안 된다라고 이미 73년도에 판결된 것을 뒤로 역사를 지금 73년이면 지금 2013년인데 몇십 년이나 거꾸로 돌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할 그 개인으로서 유권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라고 또 여겨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자가 가장 누구의 말을 많이 듣는가 하면은 결국은 자녀들과 사위의 말인데, 이 사위가 자레드 쿠시너라는 이제 35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주목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여론조사 기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은 잘못했지만 우리 여론조사 기구들은 크게 잘못한 바 없다. 이게 이제 특히 Real Clear Politics라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하는 정치를 이제 주로 보도를 하고 있고, 거의 그 대부분의 그 언론사가 이 Real Clear Politics의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께 주로 이제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었는데, Real Clear Politics에서 이제 특히 그 여론조사를 담당했었던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통 이제 작게는 2%포인트에서 5%포인트, 뭐 거의가 오차 범위 안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언론이 또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커멘테이터들이 나름대로 힐러리 클린턴이 그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90%, CNN의 경우 95%, 저는 여러분들께 CNN이 95% 승리 예측이라고 얘기한 것은 전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2012년과 뭐 거의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타임즈와 그 USC의 여론조사 결과가 끝까지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고 했었죠. 그것은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인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좀 그 다양하게 균형을 맞춰서 했다는 게 LA타임즈와 USC 대학의 그 설명이고요. 지난 주말에 그 뉴욕타임즈의 먼저 그 편집국장이 뭐 말하자면 잘못했습니다. 석고되죄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보도를 한 것이 선거 캠페인 내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물론 그 본인들이 그 편파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뉴욕타임즈의 발행인도 독자들에게 이제 짧은 그 편지를 그 서명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 정직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모든 그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트럼프 당선자가 또 그 트윗을 한 거예요. 거봐라, 뉴욕타임즈 편파 보도를 해서 지금 뭐 독자들을 많이 잃어버렸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보도를 하더니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그런 그 트위터도 보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많이 접하니까요. 지금 그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힐러리 클린턴을 지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이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소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페이스북이 거의 뭐 그 뉴스를 그 전하는 그런 매체 수준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99%는 정확했고 한 1% 배드 애플이 있었을 뿐인데, 앞으로는 그것도 안 그러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주말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아주 그 재밌게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6시 30분, 7시, 12시 클린턴 그 지지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보다가 점점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몰랐어 하는 그 흑인이 한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또 한 사람의 흑인, 그게 이제 크리스 락이 나중에 조인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이걸 몰랐단 말이야 하니까 백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자였단 말이야 하니까 흑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노예였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시작할 때는 그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날드 코헨이 숨졌잖아요. 82살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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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사를 바꿔서 힐러리 클린턴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졌어
졌어 하면서 나중에 그런데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트럼프 그 당선자가 토론하고 나서 상대에 대해서 좋은 점 얘기하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래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클린턴 가문은 더 이상 정치계에 나오지 않기를 현재로서 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뭐 첼시 클린턴이 이제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브랜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무엇을 했다고 지금 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 들리던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그 소울 서칭 같은 것을 하는데 일단은 그 트럼프가 뭐 미시간, 펜실베니아 다 이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시건은 예비 선거에서도 많은 언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뭐 21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버니 샌더스가 12포인트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랬는데도 이게 뭐 당연히 이길 거야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선거 전날에서야 오바마 대통령을 보냈지만 너무 늦게 보냈고 보내기로 그 예정했었던 장소에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보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그 실패 같은 것이요. 그리고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충분히 나와서 다 투표를 해주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메일 스캔들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잘못했다고 빨리 사과를 해야지 끝까지 아니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거짓말 치다가 나중에서야 잘못했다고도 얘기 안 했어요. 실수했다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버니 샌더스는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즈에 그런데 이제는 그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어떻게 하나 좀 두고 보자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로 당선됐는데 앞으로 계속 변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에 가까운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 임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에도 다 워싱턴에 인사이드를 둔다던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의 말이 맞다고는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이요. 미국의 아름다운 그 시골이 황폐해지고 가게가 문을 닫고 아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새로 창출되는 부의 51%는 부자 1%에 돌아가고 이런 것이요. 워싱턴 포스트가 버니 샌더스에게 물어봤어요. 소용없는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이 트럼프와 결혼했으면 됐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트럼프가 내가 무슨 뭐 풋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뭐 찬스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주말에도 계속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 때문에 내가 졌어 얘기하는데 이것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차별 얘기도 하는데 성차별도 있었겠죠. 남자들이 여자가 대통령 되는 거 싫어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카고 트리뷴에 이 말이 와닿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왜 졌는가? 힐러리 클린턴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원래의 수십 년 생활한 것과 선거 캠페인 모든 잘못은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마당에 와서도 제임스 코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도 앞으로도 계속 클린턴 가문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한다면 이건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성향인 본인들은 초당파적인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후버 인스티튜션이 통렬하게 그 비난을 했습니다. 위킬릭스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그 소수를 대변하는 그런 그 소수 안에 있는 당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 속물근성, 힐러리 클린턴처럼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들이 이렇게 선거에 나가서 열심히 투표하는 것에 좀 덜했다. 트럼프에게 한 번도 투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의 그 주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자레드 쿠시너로 누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텔레그래프 영국의 언론을 그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잠시나마 간략하게 전해드리겠는데 올해 나이가
35살인데 그 이방카 그 트럼프의 그러니까 두 번째 자녀고 첫 번째 딸의 남편이잖아요. 이 이방카 트럼프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09년인가 결혼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이 남자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를 만나게 된 것도 이방카가 아버지의 그 부동산 개발 이 사업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개로 만나서 중간에 뭐 젊은 사람들 연애하다 헤어지듯이 헤어지기도 했다가 루퍼트 머덕이랑 이 쿠시너가 굉장히 친하거든요. 이 쿠시너 자체도 미국의 뉴욕 업저버의 그 발행인이잖아요. 이 신문을 사들일 때 루퍼트 머덕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들였습니다. 미국은 뭐 나이 차이 많아도 친구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한번 이방카 트럼프와 만나서 사업 얘기하다가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웬디 덩이 루퍼트 머덕의 아주 수십 년 나이 차이 나는 지금은 이혼했습니다만 와이프였잖아요. 이 와이프가 다시 이제 요트로 그 머덕의 그 요트로 두 사람 다 초대를 해서 결국은 그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무자비하다고 그 소문이 나 있고요. 크리스 크리스티를 그 지금 그 트럼프 당선자는 부통령 그 러닝메이트로 하고 싶었는데 반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11년 전에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가둔 그 당시에 뉴저지의 검찰총장이 크리스 크리스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트럼프 당선자와는 많이 반대예요. 예를 들어 매너도 굉장히 좋고 말 없고 나서지 않고 뒤에 있고 4명 자녀 가운데서 성장을 했는데 유대계 가족의 그 전통에 따라서 자라온 그런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폴란드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미국에 이민 왔는데 할아버지가 원래 목수였어요. 그래서 건축 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발업자가 됐고 그의 아버지는 이 그 자레드 쿠시너 그 트럼프의 사위가 태어날 때는 이미 개발 같은 것을 해서 부자가 돼서 이제 부자 개발업자 하려면은요 이 트럼프도 그렇고 정치와 결탁되지 않고는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땅 허가도 받아야지 되고 땅도 뭐 싸게 뭐 불어받아야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위 트럼프의 사위 자레드 쿠시너는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는데 250만 달러 기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부자니까요. 뭐 트럼프 가문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비즈니스를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일하고 빌딩을 사서 좀 이렇게 잘 가꾸어서 크게 뭐 돈 많이 남기고 팔고 그런 일을 하다가 24살인 2005년도에 그 아버지가 크리스 크리스티에 의해서 탈세와 불법 자금 기부, 민주당에 기부한 거예요. 이걸로 감옥을 가게 됩니다. 2년. 원래 그 크리스 크리스티는 더 오래 가두려고 했었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괘씸죄까지 해서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아들인 자레드 쿠시너가 아버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크리스 크리스티에게 복수의 그 칼을 갈고 있다가 이번에 부통령 후보도 되지 못하게 하고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도 싹 그 잘라내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를 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사위니까 뭐죠? 장인이 트럼프가 이제 그 대통령에 나가야지 되겠어 하고 나서 옆을 조금 따라다 봤더니 그 열기가 대단해서 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쭉 이제 그 장인 어른을 보필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일하는 것 보니까 장인도 이 사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누구보다도 사실은 가장 큰 파워는 35살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인 자레드 쿠시너가 워싱턴의 넘버 2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이 사람은 뭐 헨리 키신저라든가 폴 라이언 그리고 루퍼트 머덕 많은 그리고 그 박스 뉴스에서 뭐 여자 앵커들을 성폭행했다, 추행했다 해서 결국은 물러나고만 라저 에일스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언론계에서 또 경제계에서 트럼프 가문도 그 안에 기성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것이 가려졌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오픈리 그 동성애자가 조지아주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더군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혹시 조지아주에서 애틀란타에 워낙에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는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샘 박이라는 올해 31살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조지아주 101지구네요. 귀넷 카운티에서 당선됐습니다.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는데 선거 자금은 $50,000 달랑 가지고 3선 의원을 누르고 이겼거든요. 공화당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입니다. 지지율은 52% 대 48%. 3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일은 했다고 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이 샘박 당선자가 공개적인 그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조지아주도 이제 남부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차별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직 의원을 누르고 이긴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본인의 얘기는 그 아틀란틱 보이스인가요? 조지아 보이스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 보니까 뭐 역사책에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4년도에 어머니가 그 암, 그 4단계인 것을 알고 6개월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메디케어라든가 메디케이드 여러 가지를 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 과정에서 메디케이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부와 종교와 본인의 그 동성애자 성향 이런 것들이 오픈리 동성애자예요. 공개적인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 스트러글 같은 것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조지아에서 태어났는데 침례교 신자였었고요. 보수적인 그 바탕에서 10대 때를 지내면서 그런데 본인이 그 동성애자라는 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교회를 조금 떠났었다가 18살 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또 겪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런 것들 다시 지탱해 줄 것은 종교다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요. 어떤 그 다리를 놓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샘박 당선자의 소식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의 미국 청취자이신 주킴 씨, 그 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오늘의 미국에서 소개해 줄 만한 그런 것이다 하면서 그 k@todayyus.com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오늘의 미국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원, 후원, 그리고 가르치심으로 이제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게 됩니다. 주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의 역사학자인 엘렌 그 리트먼 교수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뭐 근대사에서 한 번도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틀려본 적이 없는 다 맞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트럼프 그 당선자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그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결국은 공화당에 의해서 탄핵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예측은 다 그 시스템적인 거 여론조사 결과 분석한 것으로 내놨지만 이번에는 나의 본능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공화당이 지금 뭐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이잖아요. 대통령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갖고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대신 마이크 펜스는 자신들의 친구였고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이 되니까 이제 그 탄핵되고 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마이크 펜스 대통령을 갖기 위해서 탄핵시킬 것이다. 이유요?
국가 안보에 의해서 그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그 돈과 부자니까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이해상충을 들어서 결국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유타 그 법대 교수인 크리스토퍼 루이스 그 패터슨 교수도 23페이지짜리 트럼프 당선자가 탄핵돼야지 되는 이유 이런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클 무어 그 필름 그 영화 그 감독도 마찬가지 예측을 했고, 주말에 보니까 그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브룩스 칼럼니스트도 그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더군요.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과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통과가 됐지만 결국은 뭐 상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임기를 다 채웠고,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이제 탄핵 전에 본인이 미리 사임을 했죠. 잠시 뒤에 한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한국에서는 뭐 100만 명 넘게 시위했다고 하니까 경찰이 26만 명 추산하고요. 그러면 1987년도 그 당시에 언제였습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이후에 최대 규모고, 자녀들과 함께 시위하는 사람들 많고 전부 그 하야라는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승만, 윤보선, 최기화 전 대통령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세계에서 모두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받는 것이요, 삼성, 현대, 대한항공도 다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것이고,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다 그 인척 관계니까는요, 사돈지간이니까 절대로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계가 어쨌든 지금 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군요. 정말 이러려고 내가 그 대통령 했는가,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하는가, 한국에서 국민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 하고들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추미애 대표와의 만남도 무산됐고요. 달이 오늘 새벽에 저는 새벽도 어느 정도 커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던데요. 오늘 밤에 다시 봐야지 되겠어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달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뜬다고 하니까요. 이를 계기로 이제 모든 것 좀 한국 미국 좀 그 정치적인 것 마음 좀 정리하고요. 일상 가을로 돌아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